이어서 또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의회에 들어와다 보니까 새삼 새로운 사명이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제 사명을 다하고 성심하게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달에 전국 지역 신문협회 선정 광역의원 부문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의정 활동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적으로 8대에서 4년 동안 한 의정 활동을 평가를 하기보다도 이제 마지막 4년 차의 평가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가 또는 찜통교실 냉난방 문제, 그러니까 전기료 부분이죠.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부분이죠. 그러니까 찜통교실 또 냉골교실을 타개를 위한, 개선을 위한 그 서명 운동을 해서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교육부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800억을 추가로 교육용 전기료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일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학교 현장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 재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지방 재정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교육적 성장을 가져오려면 교육 재정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육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교육 과정 또는 지금 우리 경기 교육의 혁신 교육과 일반화 문제, 또 교육 격차, 또 계층 간, 지역 간 그런 격차를 해소시키는 문제, 또 여러 부분이 예산적으로 이렇게 지원돼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니까 혁신지구,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명목상 혁신지구, 명목상 혁신학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한 그 인프라,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지만 내실 있는 어떤 프로그램화가 아직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실질적인 확대죠. 예산적인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질에 있어서 확대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곧 학생 인권 부분인데요. 학교는 그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협의해서 또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그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담아내는 것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교육에 관련해서는 학교 내 외부적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대 의회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우리 9대 의회는 지금 큰 숙제가 있죠. 남경필 도지사께서 연정을 연합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정성 문제이고 또 인식의 문제이고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 이게 모든 정책과 제도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의 정책을 구대의회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짚어지고 그러한 정책적 대안을 또 방안을 또 의회에서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9대 의회가 앞으로 민생 중심의 의회, 생명 중심의 의회, 그리고 안전 중심의 의회가
되는 것이 이번 9대 의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의 시민들의 요구 또 정책적인 실현 방법을 더 이렇게 전문가 또는 연구 단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내서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역구이신 부천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부천은 상당히 이제 좀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문화 정책을 펴고 있고, 그래서 문화 특별시라고도 하고요. 또 도시가 인구가 한 90만 가까이 되는데요. 87만 명인데 정확하게 이제 문화 산업 또 교육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제 부천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녹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인구는 많고 녹지율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환경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 이제 해제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재생 사업이 또 중요하고요. 또 부천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시 환경, 주거 환경 이러한 부분, 또 외곽순환도로가 고정적인 정체 구간이 또 있어요. 계양 IC에서부터 장수 IC까지 고정적으로 이 교통 문제, 교통 정책 문제 이러한 부분이 부천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의 지중화 문제, 그러니까 지하화 문제도 또 다른 부천의 큰 과제가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6.4 지방선거를 조용한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적인 슬픔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는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을 다녀오고 안산 단월고를 다녀오면서 한편으로 화도 나고 울분도 치솟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의원으로서 선택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여성들의 안전 또 지역사회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부분 또 교육의 질적인 확대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 문제 그리고 지금 경기교육이나 경기도청의 심각한 보육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던데 앞장서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적 대안은 물론이고 항상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고 방안을 찾아서 항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의원으로서 사명과 역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